자, 여러분. 2024년 참 다사다난했죠.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진짜 고생 많으셨을 거예요. IMF부터 코로나, 그리고 이제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까지 이게 웬 고난의 연속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자영업이라는 게 단순히 한 사람의 생계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경제의 뿌리예요. 자영업이 무너지면 그 파장이 얼마나 큰지 다들 아시죠? 오늘은 자영업의 현실과 미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지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먼저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일본은 한 7%에서 8%, 미국은 6%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무려 23%에 달해요. 취업자 4명 중 1명이 자영업자라는 소리예요.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요즘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전엔 한식 음식점, 부동산, 미용실, 커피숍 같은 전통적인 업종이 강세였다면 요즘은 통신 판매업, 피부관리실, 헬스장 같은 트렌디한 업종이 늘고 있대요. 반면에 주점, PC방 같은 업종은 줄어들고 있고요. 왜 이렇게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진입 장벽이 낮아요. 미국이나 일본은 창업 비용이 23억씩 드는데 우리나라는 2천만 원 정도로도 가능하대요. 그러니 퇴직 후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분들이 자영업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죠. 문제는 이게 쉬워 보여도 막상 해보면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요즘 배달앱 많이 쓰시죠? 이게 처음엔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줄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제2의 임대료라고 할 만큼 큰 부담이 되고 있어요. 매출의 30에서 40%가 수수료로 빠져나간다니 이거 장사해서 남는 게 없겠죠. 그리고 폐업도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 아세요? 대출 문제, 가족 담보 이런 것들이 얽혀 있어서 폐업을 결심해도 쉽게 실행에 옮기지 못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저는 2가지 방향을 제안하고 싶어요. 하나는 단기적인 대책, 또 하나는 장기적인 변화예요.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같은 특수 상황에서 발생한 채무를 과감히 탕감해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분들이 사회적 희생을 감수한 만큼 그 대가를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자영업 생태계를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해요. 예를 들어 동네 상권을 살리기 위해 상인회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지역 문화를 만들어가는 방식이 필요해요. 외국에서는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걸 행정이 아니라 상인회가 결정한다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자영업자들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조금은 숨쉴 공간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자영업자들이 제공하는 건 단순히 상품이나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공간의 분위기, 사람 간의 교류, 이 모든 걸 함께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화가 아무리 진행돼도 대면 서비스의 가치를 잊지 말아야 해요. 이게 자영업의 진짜 경쟁력 아닐까요? 그런데 자영업조차 선택할 수 없는 분들은요,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돈이 없어서 가게를 차릴 엄두도 못 내고 알바로 생활을 이어가려고 해도 일자리를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특히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엔 알바 자리도 경쟁이 치열해져서 정말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게 벅찬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을 위한 구제 이야기가 왜 잘 안 나올까요? 아마도 이분들은 너무 바쁘고 지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조차 힘든 상황에 있기 때문일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남는 건 피곤함 뿐이고 내일을 걱정할 여유조차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 사회가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해요. 그럼 이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저는 2가지 방향을 제안하고 싶어요. 하나는 직접적인 지원이고 다른 하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에요. 직접적인 지원은 말 그대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도움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공일자리 확대나 생활비 지원 같은 정책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해요. 왜 이런 분들이 생기는 걸까요? 대부분은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어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결국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답이에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도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분들이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워서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돕는 거예요. 요즘은 디지털 전환 시대잖아요.
IT 기술이나 코딩 같은 걸 배워서 온라인 기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한다면 조금씩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이 모든 게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필요한 건 단순히 생계를 이어갈 돈이 아니라 희망이에요.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라는 믿음, 이게 있어야 사람들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도 있어요. 주변에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다면 작은 관심이라도 가져보는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의 손길이 그분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해요. 오늘은 자영업 이야기를 넘어서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